비트코인을 9년 모았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그 숫자는 잠시 뒤에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동안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 넘게 오른 날도 있었고 2달 만에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 관심이 따라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요즘 들어 다시 검색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사야 하나?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9년 동안 이걸 모아온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했고 지금 얼마인지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른 배경으로는 몇 가지가 같이 거론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이 도는 폭이 커졌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의 윤곽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재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무언가를 새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017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9년째입니다. 지금 수익률은 80%를 조금 넘습니다. 9년에 80%입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보통 10배, 100배를 떠올리실 텐데 제 성적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모아왔고 이 숫자를 보고도 왜 팔지 않는지 먼저 시작이 별로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얘기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 얘기가 그런 것처럼요.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포모라고 하죠. 저도 그 기분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확신이 서서 산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산다고 하니까 일단 조금 샀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비트코인이 막 4,000달러대에서 6,000달러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12월에 국내에서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11월 말에 1천만 원을 처음 넘겼는데 열흘 남짓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제가 산 뒤로 몇 배가 오른 셈이니 여기까지만 들으면 운이 좋았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평균 매입 단가는 5,700만 원입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10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산 물량의 대부분은 싸게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비싸진 다음에도 계속 샀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거 그냥 물린 거 아니야? 비싸게 계속 샀다는 거잖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평단이 올라가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한 건 하나뿐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따라 샀지만 그 뒤로는 책도 읽고 자료도 찾아보면서 조금씩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이건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순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30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해 전에 2천만원을 넘겼던 게 300만원대가 된 겁니다. 팔 분위기가 아니라 아예 끝났다는 얘기가 돌던 때입니다. 지금 가격이 1억 원 근처인 걸 생각하면 그때가 20배가 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못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싶었고 더 사면 손실만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쌀 때 못 사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라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떨어지는 이유가 언제나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확신이 생길 때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신은 대체로 가격이 오른 다음에 생기더군요. 그냥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샀습니다. 쌀 때도 사고 비쌀 때도 샀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5,7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제 왜 안 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여유 자금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아니고 몇 년 안에 쓸 돈도 아니었습니다. 없어도 당장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급한 돈으로 샀다면 저는 진작 팔았을 겁니다. 버틴 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돈으로만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반토막 나면 어떡해? 지금까지 번 것도 다 날아가잖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다만 저는 이 돈을 지금 쓸 게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쓸 시점이 멀리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될 때쯤 보탤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최소 10년은 남았습니다. 특별히 정교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10년 넘게 안 건드릴 돈이라고 정해두니 중간에 오르내리는 게 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하락장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자산이 지향하는 바에 아직 동의합니다. 중앙에서 누군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9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년 사이에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처음 살 때는 이게 제도권밖에 무언가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법으로 규제안을 만들 만큼 없는 셈 칠 수 없는 대상이 됐습니다. 규제를 받는다는 건 제약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없애기 어려운 자리까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사고 파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걸 맞추는 건 제 능력 밖입니다. 대신 10년 단위로 이 자산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도저히 못 맞추겠는데 길게 보면 그래도 생각이 정리되는 것, 저는 그런 것만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술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얼마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더 오를 수도 있고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얼마인지까지입니다. 그래서 9년에 80%라는 숫자를 저는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몇 배를 노리고 산 게 아니었고 없어도 되는 돈이었고 쓸 시점이 아직 멀리 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아쉬운 건 수익률이 아니라 2018년입니다. 가장 쌀 때 못 산 것, 그때 못 산 이유가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요즘 다시 오르면서 관심이 늘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두고 여유가 생기면 예전처럼 조금 삽니다. 팔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자산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언제 쓸 것인지가 정해지면 중간에 오르내리는 게 파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도 흔들리게 되더군요. 거창하게 하실 것 없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것 옆에 쓸 시점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3년 안에 쓸 돈인지 10년 뒤에 쓸 돈인지 아니면 아직 정해두지 않았는지 적어보면 두 가지가 갈립니다. 하나는 시점이 가까운데 변동이 큰 자산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배치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아예 시점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인데 사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더군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시점을 정하는 것만으로 수익률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팔지 말아야 할 때 팔지 않게 됩니다. 제 경우에 그 차이가 컸습니다. 저는 오래 걸리는 쪽에 걸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돈 이야기 쉽고 솔직하게, 어쩌다 은퇴자였습니다.